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를 할 텐데요. 제 이름은 이천호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요. 그동안 공무원 시험 강사로서 상당 기간 동안 공무원 시험의 전문 강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렬이 있죠. 국가직 7급, 9급은 9급뿐만 아니라 경찰직, 그리고 경찰 승진, 법원직, 법원 승진 강의를 두루두루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강의는 물론이고요.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라든가 또 마무리 강의, 핵심 마무리 강의, 판례 강의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전문 강사로서 그동안 기출문제 분석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엇보다도 뭐가 공부의 포인트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 기본 강의를 그냥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시험 대비로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인데요. 기본 강의 시간에는 뭘 가르치게 되느냐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조문과 이론 그리고 이 판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강의하는 것은 이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죠. 조문이 여러분 한글로 되어 있어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조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를 설명을 드리고요. 요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을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본 강의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 에듀피디에서는 판례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판례 강의가 따로 있고요. 또 뒤에 보면은 조문 강의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 강의에서는 물론 기본 강의 시간에 조문과 이론을 요거를 상세히 살펴보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조문 강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판례 강의는 이거는 나중에 있죠. 따로 해서 요 시험에 출제되는 중요한 판례들 뿐만이 아니라 이 판례를 갖다가 심도 있게 강의를 해 드리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판례들을 판례 강의 때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기본 강의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을 잡아드리는 것이고 기초 지식과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이론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조문을 설명드리고요. 이 판례는 판례 강의에서 강의를 드리기 때문에 이 판례는 아주 중요한 거 있죠. 아주 중요한 판례 이런 것들만 터치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풀 강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요 객관식 문제집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강의와 판례 강의, 조문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이걸 갖다가 실전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문제 푸는 그러한 스킬과 또 어떻게 틀어낸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비교해서 공부하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풀 강의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하는 것들, 문제 푸는 스킬, 지식들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본 강의에서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강의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공부 방법론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요거 공부 방법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공부 방법은 이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절차법입니다. 형사 절차를 규정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법의 성격은 형사소송 절차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수사를 먼저 합니다. 범죄 행위가 있다 그러면 수사를 먼저 하고서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고 이거를 갖다가 공소제기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사안이다 판단하면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공판 단계로 넘어가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공판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형사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판 단계를 쭉 끝내고 재판 확정을 하게 되면, 재판이 확정되면 무슨 단계로 넘어가냐면 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있죠. 수사와 공판 절차 그리고 집행 절차,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밑에 거는 이 절차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공소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공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재판은 어떻게 확정되고, 그러고 나면 집행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 절차는 이거는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그렇게 집행 절차는 특수한 경우 있죠. 교정 특채 이런 시험에서는 집행 절차가 좀 시험 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외의 직렬에서는 이 집행 절차가 그렇게 출제가 많이 안 돼요. 출제가 다소 희박한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수사와 공판 절차, 이게 사실은 공부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거를 이 절차법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순서적으로 주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 이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절차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사소송법에는 요 암기해야 될 게 다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교재에 암기 방법을 암기 103-1까지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 암기 방법 만들어 놓고 뒤에 부록에는 암기 방법을 따로 또 추려서 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록에 있는 암기 방법을 여러분 그걸 갖다가 분리해서 끼고 활용하면은 더욱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암기 사항은 여러분 제가 만들어 드린 거 이외의 사항은 다 이해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암기 방법을 만들거나 해서 암기하려고 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모두 이해 사항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할 거는 철저히 암기하시고요. 이거는 이 암기 사항도 제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세요. 이런 거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필수적으로 암기하세요. 이런 것들만 잘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 암기 사항 이외의 나머지는 철저히 이해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강의도 암기 사항은 철저히 여러분들을 암기시키도록 제가 이 암기 방법을 상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절차에서 이해할 사항들은 이해식으로 예를 들어서 철저히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쭉 제 강의를 듣고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는 그걸 갖다가 따라오셔서 반복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공부의 포인트는 수사와 공판 절차가 일단은 포인트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이라는 건 법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학문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지 너무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됩니다. 비능률적인 공부가 돼서 나중에는 실전에서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고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런 시험 철저히 실전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철저히 실전용 강의를 드리지 학문적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학문을 하는 것은 대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특히 대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험용으로는 어때요? 요령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강의도 실전용 강의를 하고 공부는 실전용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 이 법학을 공부할 때 가장 단순한 진리가 법학은 반복을 요한다는 거예요. 반복 학습. 모든 과목들이 그렇습니다만 법학은 특히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가 1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페이지고 여기가 끝페이지예요. 그러면 1페이지부터 주로 내용이 끝페이지까지 실려 있습니다. 1페이지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요 끝페이지에 거에 관련되는 것도 나오고 중간 페이지에 관련되는 것도 나오고 또 중간 페이지에 1페이지에 있는 것들 이런 앞부분에 있는 게 중간 페이지에 나오고 끝페이지에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또 끝페이지에 있는 게 중간 페이지에도 나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내용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이거는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나 수학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은 암암리에 어떤 습관이 들어있느냐 하면요. 1페이지가 해결이 돼야 2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법학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페이지를 공부해서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넘겨야 돼요. 뒤에 있는 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기본 강의를 처음에 듣고 빠른 속도로 끝까지 한번 돌아야 돼요. 산을 올라갈 때 처음에는 어때요? 산의 전체적인 외형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 아, 이 산이 구조가 대충 이렇구나 하는 걸 파악하죠. 마찬가지예요. 법학 공부 방법도 처음에는요. 이걸 갖다 1페이지부터 다 암기해서 내 거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지 말고 모르는 건 넘기고 예, 그래서 해결되는 것만 갖고 가도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일독을 할 때는. 그랬다 일독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아, 형사소송법이 이렇구나 하는 걸 대충 파악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주로 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